고등학교 화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엔탈피를 얘기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에너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체 상태 물질을 구성하는 두 원자 간의 공유 결합 1몰을 끊어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결합 에너지 당연히 그 결합을 끓는 거니까 결합 세기에 비례하겠죠. 예를 들자면 수소와 수소 분자에서 수소 원자 각각 하나로 끊어지는데 436kJ이 걸린다는 반응 엔탈피가 필요하다면 염소 분자에서 염소 원자 각각 하나씩으로 끓는데 233kJ이 필요하다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수소의 결합세기, 결합 에너지가 염소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결합세기도 수소의 결합세기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같은 결합이더라도 결합 환경에 따라 결합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을 나타내요. 그 내용들 아래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영상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 평균을 나타내는 값들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거. 수소와 CH3, 수소와 브로미난 탄소가 될까요? 염화탄소고 플로레 탄소고 내용들이 좀 이름들이 저도 좀 생소한 이름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각각 어떻게 되는지 각각 결합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합이 끊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즉 반응 엔탈피가 크다는 걸 얘기하고요. 결합이 생성될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즉 반응 엔탈피가 낮아진다. 반응 엔탈피가 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체 반응에서 반응물이 결합이 끊어질 때 엔탈피 변화와 생성물의 결합이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 합을 우리는 반응 엔탈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 결합 에너지 총합 빼기 생성물 결합 에너지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는 반응 음수가 될 거고요. 그때 에너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는 또 양수가 될 테니까 그거의 차이가 반응 엔탈피가 되겠고, 그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됐어요. 그랬을 때 볼게요. 수소 분자가 일단 수소 원자가 되는 결합이 끊어지는 반응이 한번 일어나야겠죠. 그때 H2 더하기 Cl2가 2H 더하기 Cl2가 될 때 그때 엔탈피가 436kJ였고요. 킬로줄이 되겠고요. 염소 분자가 또 염소 원자가 돼야겠죠. 또 끊어져야 돼요. 그때 반응 엔탈피 233kJ이네요. 그리고 결합이 끊어졌으니까 에너지를 반응 엔탈피 양수임으로 계속 에너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흡수해서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수소 원자랑 염소 원자가 결합하면서 결합이 새로 생성되면서 염화수소가 되네요.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864 반응이 안 되네요. 마이너스 864kJ. 결합이 생성되니까 에너지가 방출돼요. 반응 엔탈피가 음수예요. 에너지가 쭉 떨어지고요. 즉 반응 엔탈피, 전체 반응 엔탈피는 결합이 만들어지는 결합이 끊어지는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가 되는 엔탈피, 그리고 염소 분자가 염소 원자로 끊어지는 엔탈피, 마지막으로 이 둘이 결합해서 새로 결합이 생성되는 엔탈피, 이 세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185kJ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응 엔탈피가 음수네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 에너지보다 낮아요. 예. 발열 반응이 되겠죠. 맞죠? 에너지를 방출해야 엔탈피가 낮아질 테니까. 자, 이 모든 것들 헤스 법칙으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헤스 법칙은 종류 상태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하면 이 경로랑 무관하게 우리가 반응 엔탈피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걸 얘기해요. 앞에서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엔탈피 빼기 생성물의 엔탈피라고 얘기했으니까, 각각의 결합 에너지의 차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어떤 경로가 됐든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 결과값은 같겠죠. 즉 헤스 법칙은 총 열량 불변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A가 C가 됩니다.
A가 C가 되는 반응 엔탈피나 A가 B가 되었다가 C가 되는 이 경로나 그때 엔탈피 총합, 반응 엔탈피 총합은 일정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합니다.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는데 경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경로는 그냥 질소,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질소가 되는 거. 경로 두 번째는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또 산화질소가 되는데 이산화질소가 아니라 그냥 산화질소가 되는데 거기서 그 산화질소에서 또 반응해서 하나 또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아산화질소인가? 갑자기 또 이런 것도 이름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봅시다. NO라고 치니까 노가 나오네요. NO2 이산화질소 맞네요. 그리고 산화질소는 NO로서 나타나지고 오케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냥 바로 이산화질소가 되느냐, 수산소 두 개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느냐, 혹은 하나 반응해서 산화질소가 됐다가 또 다시 하나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느냐. 근데 그때 경로 두 번째 전체 반응 엔탈피나 경로 첫 번째 반응 엔탈피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스 법칙을 이용하면 화학 반응의 엔탈피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죠.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탄소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경로 원철 1처럼 그냥 탄소에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탄소가 될 수 있지만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그냥 일산화탄소가 됐다가 또 나머지가 반응해서 이산탄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로 두 번째에서 한 절차라고 할까요? 한 절차의 반응 엔탈피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경로 1의 전체 반응 엔탈피랑 경로 2의 전체 반응 엔탈피가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탄소와 산소 원자, 산소가 결합이 끊어져서 하나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이 경우의 엔탈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 빼기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으로서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체 반응 엔탈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메테인이 생성되는 엔탈피 역시 우리가 어떤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메테인이 됐네요. 이산탄소의 생성 엔탈피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탄소가 됐어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됐어요. 아까 메테인도 탄소랑 수소죠. 네. 반응해서 각각 엔탈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개수를 맞춰줘서 전체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탄소와 물이 되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일단 개수가 앞에 1이니까 메테인이 생성되는 탄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메테인이 되는 이 생성 엔탈피 더하기 이산탄소는 생성물이죠. 잠시만요.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어. 물부터 얘기할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거. 근데 각각 하나씩밖에 얘기 안 했으니까 2몰이니까 2배. 그리고 잘 반대로 말했네요. 예. 이산화탄소가 되는 그쵸 생성물 갑자기 왜 갑자기 뭔가 헷갈리지 했는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부터 구해야 되니까 생성물 생성 엔탈피 합 이산화탄소가 되는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탄소가 되는 거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우리는 물이 1몰 만들어질 때만 얘기했으니까 2몰 만들어지니까 곱하기 2배 그리고 메테인이 만들어지는 반응물의 엔탈피 빼주면은 전체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아래고요.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어요. 이때 이 반응 엔탈피는 역시 탄소와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 전체 엔탈피 빼기 얘네들이 결합해서 메테인과 산소가 되는 반응물의 엔탈피로 나타나지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너지 얘기하면서 약간 수학적인 얘기도 하는데 동시에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돼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이 경로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반응들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도 화학원에서도 시간에 대한 얘기 있었죠. 속도에 대한 이야기, 반응이 어떤 방향이 더 많이 일어나느냐, 평형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농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수학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엔탈피 얘기하면서 수학 얘기 계속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때 그 해석까지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오늘 내용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